기존 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상담하러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CM 계약이라는 그 MI 하우징이라는 업체하고 CM 계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금 저희들이 조합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이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저희들은 전혀 모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그 문제점은 뭔지를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이 주신 총회 책자를 봤는데 MI 항우증이라는 업체를 상대로 CM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처음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강남에 몇 년 전에 강남에 있는 어떤 조합장이, 모 조합장이 CM 계약이라는 걸 해서 거액을 뽑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최근에 소송이 붙어서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거를 CM 수수료를 아마 받아가고 뭐 임원 무슨 성과급도 받아가고 뭐 그런다라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회사들이 그런 짓을 요즘 시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 조합도 대표적으로,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참 대한민국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시피 비리나 못된 짓은 너무 빠르게 전파된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무튼 이거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거나 사업성을 검토하거나, 그 다음에 무슨 시공사 선정 업무를 지원하거나, 이런 설계자를 선정 업무를 지원하든지 이런 것들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을 등록해서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규모 정비사업도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정비법 같으면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그런 것을 등록하지 않고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업체도. 그런데 소규모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 벌칙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그 내용이, 그러니까 모든 법의 위반에 따라 다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계약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이 등록을 해야 되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조합 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 설립 인가신청 업무의 대행,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이나 설계자 업무, 선정 업무 지원,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 아까 작성이었고, 또 인가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소위 인허가 업무 대행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이런 것들은 전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등록해야 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은 자본금이 5억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등록 안 하고 이런 짓을 하면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도시정비법은. 그런데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조합원총회에서 해야 될 일을 조합원총회를 안 거치고 조합 임원이 추진했을 때는 임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를 보면, 자, 시공성 검토, 시공사 선정을 위한 도서 및 서류 검토. 아까 시공사 선정 업무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거기는 자본금이 5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이 MI 하우징이라는 회사는 급조된 회사예요. 작년 제가 보니까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작년 2019년 3월 14일 날 법인 설립 등기를 했는데, 이때 자본금 1억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했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내용만 보면 이 계약을 뭐 7월 달인가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7월 달에 이제 총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인을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닌가, 이걸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업무 검토 이런 것들은 바로 아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자 등 협력업체 선정 및 지원 및 관리도 아까 도시정비법 10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서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이건 정비적 업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회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조합이 아닌 일반 정비사업조합에서 만약 이 짓을 했더라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고발 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데, 빈집이 법률, 소위 말하면 빈집 및 그 뭐 소규모 정비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그 처벌 규정은 없고, 단지 이것을
그 총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정비업체는 총회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조합을 처벌할 수 있느냐? 조합은 총회 결의사항 사실상 정비업을 하고는 있는데 이 정비업이 업체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계약서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면 조합장이 이 업체를 선정한 행위가 총회 의결사항인데 왜 총회 의결 없이 이걸 했느냐라고 누군가가 고소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긴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요. 빈집 그 관한 법률에도.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업체는 보나마나 나는 정비업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정비업체여서 정비업체였더라면 총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나 정비업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네 무혐의 날 거란 말이죠. 정비업체를 총회에서 선정하라고 그랬지 이런 정비업체도 모두 아닌 업체를 총회에서 선정해서 이 업무를 맡긴다. 결국 수수료가 지금 전체 공사비의 3%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공사비가 한 500억이다 그러면 15억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요 자체는 법률에 맞지 않게 지금 하고 있고 불필요한 계약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체가 설사 개인적인 경험으로 정비업을 조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러분은 인허가 업무 같은 걸 앞으로 대행시키려면 결국에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 업체만 인허가 대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업체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법률 문제를 조금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법무사업도 했고 했으니까 수사기관에도 근무했고 했으면 그렇다 해서 제가 돈을 받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어떤 업무를 안다고 해서 제가 돈을 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듯이 그 금지되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인허가 업무를 대행이라도 하려고 치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을 등록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뭐 이런 업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돈을 뽑아기 위한 계약을 누군가가 만들었고 전형적인 나쁜 계약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계약을 통해서 사업비가 낭비되는 걸 막으려면 이 업체와의 계약은 반드시 해지해야 되고 법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조합원들로부터 손해를 방지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최근 들어서 이런 업체들이 소규모 정비사업조합 같으면 감히 못 들어올 텐데 소규모 정비사업이 조금 맹점이 있고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 아마 그런 쪽으로 파고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전형적으로 나쁜 계약입니다. 근데 일반 조합이 했더라도 반드시 그건 계약 해지해야 되는 조합이고 최근 들어서 이런 짓들을 하는 업체들이 스멀스멀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는 드립니다. 반드시 시정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시행 계약의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예. 이런 업체가 할 수도 없고요. 예, 해서도 안 되고 한다면 굳이 한다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해야 됩니다. 법률상 그것만이 허용된 업무라는 거죠. 법으로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걸 해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CM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참 막연합니다. 건설관리 뭐 이렇게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왜 내가 아까 급조된 회사라 했는데 여러분이 좀 더 그러면 세게 얘기하려면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 CM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건설사업관리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외국에서는 이게 어떤 정착이 돼 있는데 우리 정비사업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비사업에는 결국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하도록 이렇게 법률로 규정된 것들이 있어서 이런 일반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 업체를 보통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CM을 뽑아야 되겠다 한다면 좋은 집을 한번 지어보자. 이 업체가 시공사를 컨트롤하고 설계를 검토하고 정말로 제대로 하는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냔 말이죠. 자본금 유력 가진 회사가. 근데 원래 CM을 하려고 제대로 된 CM을 뽑으려면 건설산업기본법 25조 2호 25조의 2 뭐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시공 능력을 평가하듯이 건설사업 관리 능력 평가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이 업체를 갖다 놓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내서 자, 이 업체가 건설사업 관리 능력 평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려면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건설사업 관리 실적 현황표, 실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건설사업관리 뭐 재무정보, 예를 들면 이 회사 자본금이 어쩌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각종 그 재무상태나 이런 것을 증명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그러니까 그를 공시, 소위 말해서 건설사업관리 능력평가와 그 공시 신청서를 이제 그 제출해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네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냐. 근데 이런 회사는 4월에 만들어서 3월에 만들어서 뭐 7월에 갔으니까 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건설사업관리 인력 보유 현황 그런 증명서 이런 것도 넣어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그러면 인력 관리를 하려고 하면, 건설사업 인력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런 공시, 소위 말해서 건설사업 능력평가 정도를 받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그 인력은 어떤 인력들이 있어야 되냐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고급 기술인 및 특급 기술인 뭐 이런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 뭐 이런 것들이 각 직능별로 기술자를 보유하고 하면서 내 건설사업 관리 능력이 이 정도 됩니다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평가를 받아서 이거를 공시하고, 이런 정도 회사가 들어온다면 제대로 된 정비사업을 하고 제대로 된 그야말로 CM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구나, 능력이 검증된 회사구나. 다른 정비사업조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CM을 뽑은 조합들이, 이 망할 놈들이 CM이라는 이름으로 뽑아 제끼는데, 그냥 일반 법인 아무거나 만들어서 CM협회에다 등록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CM에 대한 관리 능력이나 평가표를 공시를 받아서 자료를 갖고 오라 하면,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실적해서 이런 인력은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재무 상태는 이렇고 그동안의 실적을 어떤 실적을 거양했고 해서 그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관리 능력평가를 받는 그런 회사를 선정했다면 CM다운 CM을 했네, 제대로 했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냥 CM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막연하게, 워낙 막연하니까 CM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조합과 계약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이런 자본 이력자리 회사가 아까 실적이 있기래요, 아니면 이런 인력이 있기래요, 아니면 그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느낌으로 이 등기부등본을 딱 보시면 누구라도 결국은 돈을 뽑아내거나 아니면 조합을 뭐 좌지우지해서 이권에 좀 개입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리고 CM은 실제로 인력을 비치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CM을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감리를 대단히 상세화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감리도 어차피 있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감리만 한 능력이 되냔 말이죠. 그 능력도 안 된 애들이에요. 그럼 감리는 어차피 여러분 건축법상 뽑아야 돼. 이 다음에 준공을 막고 하려면. 근데 그것보다도 안 된 사람에게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뽑는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무리 조합원 돈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예. 좀 보충 설명드렸네. 너무 길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 소규모 재건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합원들이 영세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일도 생겼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자금의 지금 차익이라든지 운영 자금도 물론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상태가 조합장 플러스 이제 임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대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지금 이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저도 그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금을 차입하려고 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2019년 7월 30일 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총회 책자 여러분이 갖고 와서 봤으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건으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해서 도시적 일반적인 정비 사업에서도 이걸 위반하면 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걸 위반해서 총회를 아까 얘기대로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총회를 안 거치고 함부로 추진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제가 도시정비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빈집법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요거를 조합원 총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총회 결의사항은 법에는 없어요. 빈집법에는 없고, 빈집법에서 어떻게 정해놨냐면 여러분 정관에 따르는 총회 결의사항이 있어요. 정관에 따르는 총회 결의사항에 따라서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정관에 여러분 총회 결의사항을 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정관 21조 2호에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및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에 대해서 총회 결의를 받으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총회 결의를 안 받았을 때 빈집법에도 마찬가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몇 조냐면 61조 1호 23조 제6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임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아까 도시정부과 똑같이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3조 6항이 뭐냐면
조합원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 소집 절차, 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이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총회 소집 절차나 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총회 소집 절차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총회에서 하려면 이 자금의 차익과 그 방법 및 이율 및 상환 방법은 총회 의결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7월달 총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는 그리고 그때 가서 그쪽 조건에 따라서 하겠다. 그리고 그걸 상환하는 방법은 시공자 대여금이나 금융기관 차입금, 또 금융기관에서 빌리되 또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또 다시 상환하고 뭐 이게 대환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금융기관 또 정해지면 그런 식으로, 아니면 조합원 부담금이나 일반 무장 수익금으로 상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근데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조합에다가 저기를 줄 이유는 없죠. 금융기관에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 금융기관에서 뭘 믿고 여기다가 대출을 해주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금융기관에 지금 상태에 돈 빌릴 수 있나요? 못 빌려요. 그런데 총회에서는 분명히 금융기관에서 빌리겠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안 빌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협력업체는 아까 CM도 이상하게 뽑아놓은 걸로 봐서 뭐 그런 데서 빌렸다든가 아니면 뭐 아는 뭐 누구한테 빌렸다든지 이랬을 때는 아까 이 법에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관한 법률의 61조 1호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빌리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데 지금으로서는 여러분이 어디서 빌렸는지 돈을 쓰고는 있는데 분명한 건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하면 이미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지금 어디서 누구한테 빌렸는지를 모르니까 당장 고소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원래 계획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빌렸다면 우리는 총회에서 A라는 사람한테 빌리라고 우리는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A한테 언제 어느 때 얼마를 빌렸는지를 해야 고소를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 안 하면 고소를 못 하겠죠. 다만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밝혀지겠지만 한꺼번에 덤터기를 쓸 가능성은 있죠. 지금 어떻게 빌리라면 이 단체 일이기 때문에 부담 주체가 여러분들이라서 조합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 빌려서 이율을 얼마에 쓰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못 거쳤기 때문에, 못 거치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왔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저기 협력업체하고 돈을 그냥 빌려줄 일은 맞물 거고요. 어떤 화약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이제 대여금에 대한 어떤 그 저희들이 그 정보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공개를 하게 돼 있는. 당연히 정보 공개하게 돼 있죠. 정보 공개는 뭐 여러분들이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도시정부 아마 준용하도록 돼 있을걸요. 그래서 도시정부법에도 당연히 정보 공개를 하도록 돼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해야 될 겁니다. 124조는 도시정부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개 요청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 CM 계약을 돼 있는 건 도정법에는 관련이 돼 있는데 위반이 돼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도시정비업체가 아닌 업체니까요. MI 하우징이 그런 경우에 지금 소규모 재건축이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지금 우리가 뭐라고 그 업체를 직접 고소해봐야 제가 안 되거나 뭐 그냥. 그렇겠네요. 그러나 도시정비법이라면 그걸 하는데 도시정비법이 그것까지는 벌칙 조항까지는 준용하도록 해놓지 않아서 여러분 빈집 소규모 재건축법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갔네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무효겠죠. 그러나 무효도 여러분이 안 다투면 결국은 억울하지만 그 돈을 줘야 되겠죠. 민주주의는 누군가가 자기가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다투기 전에는 이런 뭐 유효한 것으로 돈이 나가버리면 뭐 여러분만 손해만 보겠죠. 그러면 지금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금 유입된 것에 대해서 대여한 것, 차용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만약에 금융기관이 아닌 협력업체라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까? 이미 설명 다 했는데. 그러면은 될 거고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저희들 그 조합이
풀어지려면 어떤 저희들이 해결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아까 크게 지적한 두 가지 문제는, 첫째는 CM은 불필요한 업체를 선정해서 자금을 낭비한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 해야 되고 법이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니까 안 해야 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내가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은 데서 돈을 갖다 쓴다는 얘기는 조합의 투명성에 관한 얘기고, 여러분이 주인인데 사실상 조합원이 주인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돈 부담을 결국 여러분 돈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 모르게 다른 데서 돈을 가져왔다면 결국 투명한 조합 운영에 관한 문제겠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합에 가서 이러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자, CM 계약 해지해라, 아니면 지금까지 들어온 돈 다 밝히고 제대로 썼는지, 우리 총회 결의도 없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부담 안 해야 되니, 그렇다면 부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냐,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썼느냐라고 물어봐서 그걸 시정을 해달라고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결국 손해니까,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관철이 안 된다면 여러분의 신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믿고 예를 들어서 조합 일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임원들한테 여러분은 조합 일을 맡겨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임을 하든 어쩌든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어떤 대책을 여러분 스스로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임원 해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합은 50%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이 되는데, 문제는 해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앞으로 이 조합을 올바르게 이끌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그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무조건 사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 데로부터 조정을 당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합원들의 관심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임할 때 항상 모든 조합이 그렇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안건처럼 나는 해임을 반대한다, 해임을 찬성한다 이러면 참 50% 채우기가 쉬운데, 해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찬성도 반대도 안 하니까 사실상은 의견 표시하는 사람들은 전부 찬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 51%를 설득하기 전에는 사실상 손해만 보고 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합원을 설득해 보시면 알겠지만, 남의 일처럼 그냥 방관하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자기 손해와 직결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합원들이 그런 관심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안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건 어떠겠어요? 조합원들 스스로의 선택이지. 손해를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이게 무관심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는 뻔한 건데, 실제로 조합원들이 많이 무관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조합원들한테 잘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충 설명드린 건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예.